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요에서 데이터 타입 및 자료입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실기시험은 3개의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기시험의 유형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입니다. 각 유형별 배점이 제1유형은 30점, 제2유형은 40점, 제3유형은 3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개요에서 데이터 타입 및 자료입니다. 오늘 학습할 주요 내용 및 코드입니다. 데이터 타입에서는 숫자형, 문자형, 불리언형에 대해 알아보고 코드는 int, float, complex, type, round, len, upper, fstring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산자에서는 비교 연산자, 산술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알아보고 비교, 산술, 복합, 대입 연산자의 기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자료에서는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코드는 min, max, append, remove, sort, add, discard, keys, values, item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강의입니다. 개요입니다. 오늘은 개요에서 데이터 타입 및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는 숫자형, 문자형, 불리언형이 있고 연산자에는 비교 연산자, 산술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데이터 자료에서는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자료입니다. 리스트. 리스트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자료형입니다. 리스트는 대괄호로 구성을 하고요. 리스트 안의 요소로 정수, 실수, 문자형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요소들의 중복이 가능하고요. 요소들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소를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인덱싱과 슬라이싱 연산 기능이 가능합니다. 리스트의 연산 기능은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하면 그 리스트의 결합이 되고요. 어떤 리스트에 곱하기 예를 들어서 2를 하게 되면 해당 리스트를 2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에는 min 함수, max 함수, sum 함수,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를 할 때 append 함수, 리스트에 요소를 제거를 할 때 remove 함수, 리스트의 요소를 정렬을 할 때 sort 함수 혹은 sorted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 대해서 코드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프루츠라고 하는 변수는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스트의 요소는 바나나, 애플, 체리, 파인애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루츠 변수를 출력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리스트로 출력이 되고 타입은 리스트로 나옵니다. 리스트를 접근을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인덱싱은
프루츠 대괄호 1 대괄호라고 출력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요소인 애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파이썬은 항상 0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0 인덱스는 바나나가 되고 1 인덱스는 애플이기 때문입니다. 요소를 접근을 할 때 슬라이싱도 가능을 하죠. 프루츠 이와 같이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두 번째 요소가 아니죠. 우리가 슬라이싱 할 때 끝자리 마이너스 1번째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에서부터 첫 번째까지이기 때문에 바나나와 애플이 출력이 됩니다.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요소 추가입니다. fruits.append 하고 오렌지를 적어주게 되면 fruits 변수에 오렌지가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이 오렌지를 삭제를 하고자 한다면 fruits.remove 함수를 사용하고 오렌지를 적어주게 되면 오렌지 요소는 삭제가 됩니다. 리스트는 요소 수정이 되는데요. 인덱싱을 통해서 프루츠의 0번째 요소를 망고로 변경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망고, 애플, 체리, 파인애플로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요소를 정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sorted 함수가 있고 sort 함수가 있습니다. 우선 sorted 함수는 어떤 리스트를 복사를 해서 반환을 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new fruits는 sorted fruits라고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new fruits를 출력을 하게 되면 정렬을 한 상태에서 출력이 됩니다. 이때 정렬하는 기준은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이란 크기가 점점점 높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A에서부터 A, B, C, D 순으로 점점 증가를 하게 되고 숫자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0, 1, 2, 3, 4와 같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sorted 함수를 사용한 new fruits는 애플, 체리, 망고, 파인애플이 출력이 됩니다. 원본인 프루츠를 출력을 해보면 변경 없이 망고, 애플, 체리, 파인애플이 출력이 됩니다. 요소를 정렬하는 두 번째 방법인 sort. sort는 복사를 하고 정렬이 된 리스트를 반환하는 것이 아닌 원본을 직접 수정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ruits.sort라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고 이 fruits를 출력을 해보면 원본인 fruits 변수의 요소가 정렬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정렬의 기준은 오름차순입니다. min, max, sum 함수입니다. 포인트라는 변수에 80, 90, 80, 70, 55, 65로 구성된 리스트가 있고요. min 함수는 이 리스트 요소 중에서 가장 작은 값 55, max는 가장 큰 값인 90, sum은 해당 리스트 요소의 모든 합인 440이 출력이 됩니다. 리스트는 연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리스트 1이라고 하는 변수는 킴 A형 1 170.5로 구성되어 있고 리스트 2는 박 B형 2 175.5로 구성이 되어 있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와 리스트를 더한다는 말은 해당 리스트를 결합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킴 A형 1 170.5 박 B형 2 175.5로 출력이 되고요. 리스트 곱은
예를 들어서 리스트 1 곱하기 2는 리스트 1을 2번 반복하게 됩니다. 튜플입니다. 튜플은 한 번 만들면 요소의 값을 바꿀 수 없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자료형입니다. 이 튜플과 리스트의 차이점은 리스트는 대괄호로 구성을 하고 튜플은 소괄호로 구성을 합니다. 차이점은 리스트와 다르게 요소를 추가, 삭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튜플을 리스트로 재정의하면 요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튜플을 리스트로 재정의하기 전까지는 요소를 추가, 삭제,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튜플을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과일이라는 변수는 바나나, 애플, 체리, 파인애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즉, 이 말은 이 과일은 타입이 튜플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합니다. 리스트와 같이 접근을 할 때 인덱싱과 슬라이싱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튜플을 리스트로 재정의를 하게 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sorted 함수는 기존의 변수의 요소를 복사를 하면서 리스트로 정렬을 하고 리스트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새 과일이라고 하는 변수는 sorted 과일이라고 하면 정렬이 된 복사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 과일을 출력을 해보면 애플, 바나나, 체리, 파인애플로 출력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는 변수는 튜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친구를 원본에서 요소를 정렬을 하는 sort 함수로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 튜플 상태에서는 요소 추가, 삭제, 정렬,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튜플에 요소가 추가가 가능할까요? 과일.append orange를 하면 역시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한 min, max, sum 함수 모두 다 코드가 가능하고요. 연산 역시 리스트와 동일하게 더하기는 튜플끼리의 결합이 되고 곱하기는 해당 튜플을 곱한 숫자만큼 반복이 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셋입니다. 셋은 또 다른 말로 집합이라고도 합니다. 이 집합은 연산, 즉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대칭 차집합을 위한 자료형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것은 중괄호로 구성이 되고 중복 요소는 자동으로 제거가 됩니다. 즉 중복이 되어 있는 요소는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고 하나만 출력이 되고요. 이 요소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즉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은 요소의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이 셋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싱, 슬라이싱, 연산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 시험에는 주로 add 함수, discard 함수, remove 함수가 사용되고요. add는 셋의 요소를 추가를 할 때, discard와 remove는 모두 셋, 즉 집합의 요소를 제거를 할 때 사용되는데 discard는 해당 요소가 없더라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remove는 해당 요소가 없다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연산입니다.
연산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차집합이 있습니다. 합집합을 우리가 이와 같이 표기를 하고 유니온이라고 합니다. 두 집합의 모든 요소, 단, 중복을 제외한 모든 요소를 출력이 됩니다. 즉 더하기와 같은 거죠. 교집합은 우리가 AND 기호로 사용하게 되고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두 집합의 공통적인 요소만 출력을 합니다. 차집합은 마이너스 기호로 쓰고 디퍼런스입니다. 두 요소의 공통 요소는 제거가 되고 첫 번째 집합에만 있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대칭차 집합은 symmetric difference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두 집합의 교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출력이 됩니다. 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코드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과일 셋이라고 하는 변수는 바나나, 애플, 체리, 파인애플이 있는데 중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타입을 알아보게 되면 타입은 셋 타입입니다. 정렬된 과일 셋이라고 하는 변수는 sorted 과일 셋, 정렬된 과일 셋을 출력을 해보고 정렬된 과일 셋의 타입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sorted 함수이기 때문에 list가 되고 출력을 해보면 대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일 셋, 원본의 타입은 당연히 셋이고 중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셋은 요소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일 셋 add 오렌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셋에 오렌지가 추가가 되고요. 애플은 처음부터 있었죠. 그래서 애플을 추가를 하게 되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역시 하나만 출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과일 셋점 디스카드 애플, 즉 이 과일 셋의 애플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를 한다는 의미고 과일 셋을 출력을 해보면 애플이 빠진 상태로 출력이 되고 만약에 애플이 없는 상태에서 애플을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디스카드 함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한 번을 제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애플을 제거를 해보면 출력을 해보면 오류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산입니다. 셋 1은 애플, 바나나, 체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셋 2는 바나나, 체리, 망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집합이라고 하는 변수는 셋 1과 셋 2를 다음과 같은 기호로 사용하게 되면 합집합이 되고요. 프린트를 해보면 두 개의 변수의 모든 요소가 합쳐지는데 중복은 제외된 상태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연산자 기호를 쓰지 말고 이 합집합을 메서드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집합 변수는 set 1점 union set 2라고 하면 이 합집합은 동일하게 set 1에 set 2가 추가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산의 교집합입니다. 이 교집합을 연산자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두 개의 요소 중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바나나, 체리만 출력이 되고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 set 1점 intersection set 2가 됩니다. 차집합입니다. 차집합은 두 집합의 공통 요소는 제외를 하고 첫 번째 셋에만 존재하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즉 차집합이라는 변수는
set 1, set 1 빼기 set 2, 즉 차집합의 연상자를 사용한다면 이 차집합은 set 1 빼기 set 2, 차집합의 메서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차집합 변수는 set 1. difference set 2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 이 set 1에만 있는 애플이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연산에서 마지막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을 연산자를 사용하면 이와 같이 표기를 하고요. 교집합을 뺀 나머지입니다. 대칭 차집합의 메서드는 set1.symmetric difference set2 이렇게 하게 되면 출력을 해보면 애플, 망고가 출력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셋은 연산이 가능했었죠. 우리가 연산을 할 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 차집합을 썼습니다. 하지만 리스트와 튜플처럼 우리가 연산을 할 때 더하기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까요? 예. 셋이라고 하는 이 집합은 연산을 할 때 더하기가 아닌 우리가 만약에 더하기를 한다고 하면 합집합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 셋은 우리가 리스트 튜플과 같이 더하기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을 하고 이와 같이 어떤 set 1과 set 2를 결합할 때는 합집합을 사용해야 됩니다. 데이터 자료의 마지막인 딕셔너리입니다. 이 딕셔너리는 키와 값의 쌍을 저장하는 컨테이너 자료형입니다. set과 같이 중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키 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키는 유일해야 하며 중복이 없어야 됩니다. 값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키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값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 값은 새로 추가를 하거나 삭제를 하거나 수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순서가 없기에 인덱싱, 슬라이싱, 연산 기능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리스트, 튜플, 셋, 딕셔너리에서 순서가 없는 것은 set과 딕셔너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와 튜플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싱, 슬라이싱, 연산 기능이 가능을 하고 set과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기에 인덱싱, 슬라이싱, 연산 기능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set은 연산을 할 때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 차집합으로 하면 가능하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를 위한 함수입니다. 이 딕셔너리에서는 키 함수, values 함수, items 함수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딕셔너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myDictionary라고 하는 변수는 중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키밸류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프린트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키밸류로 출력이 됩니다. 중괄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키, 네임은 노빌, 키인 age에 해당하는 값은 40, ct키에 해당하는 값은 소울, 이와 같이 딕셔너리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딕셔너리 접근하기입니다. 딕셔너리를 접근할 때는 우리가 my 딕셔너리 이와 같이 인덱싱을 할 때 키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my 딕셔너리 name이라고 하면 name이라고 하는 키의 값인 노빌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은 value, 이 값은 추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와 값 추가가 가능합니다. My Dictionary 대괄호 이메일 대괄호는 My Dictionary 변수 안에 이메일이라고 하는 키를 생성을 하고 그 키에 이와 같은 주소의 값을 할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My Dictionary를 출력을 해보면 수정이 되어 있음을 추가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값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My Dictionary age 키에 해당하는 이 40대를 10대로 변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변경을 된 값을 수정을 할 때 My Dictionary key age는 변경할 값 10대라고 적어주면 변경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값을 제거를 할 때 키 자체를 제거를 해버리면 키와 값이 동시에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del my dict key인 city를 적어주면 이 city 키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city 키의 값인 서울도 함께 삭제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pop 함수를 쓰고 값 제거 및 반환하는 방법입니다. 이메일 변수는 mydictionary.pop 이메일이라고 하게 되면 이메일은 노빌 이와 같이 주소가 나오고 mydictionary는 이메일과 노빌이 제거가 된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pop 함수입니다. 제거를 한 값이 출력이 되고 원본에서는 제거를 시키는 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것이 pop 함수입니다. 자, mydictionary.keys는 mydictionary 변수에 있는 키의 값들이 출력이 되고요. values는 value의 값들이 출력이 되고 items는 키와 value의 값이 동시에 출력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